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원방 소연이가 오면 시작을 해봅시다. 2분이라니까 좀 오늘은 원방 마무리를 원방이 몇 개냐면 18개 원방이 18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원방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어때요? 원방 마무리를 해버리고 남는 거를 이제 호더더더덕 하는 거지. 혹시 질문 있나요? 숙제 새로 한 거 중에 질문 있어요? 한문잡쇼 서술형 두 번째. 서술형 두 번째. 이거요? 보시면 A가 1, 그리고 B가 2,6이고 그 다음에 AB 위에 있고 너 이 문제 계속 이 문제네. 저번에도 물어봤던 게 이 문제 아니었냐? EAB가 BC다. 저번에도 이 문제 물어보지 않았어? 자, 우리가 C점을 잡을 것인데 C점을 잡을 건데 B에서까지의 거리가 요 AB 거리에 2배가 돼야 돼. 그러면 C를 이쪽에서 잡는다고 하면 하나, 둘 가면 되니까 여기 C를 잡으면 되지. BC가 AB의 2배. 맞죠? 그리고 이거를 B를 왼쪽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해서 여기 C를 잡으면 되지.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는 게 78인데요. 보니까 C 위치를 구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구했고요.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게 보시면 C에서부터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AB가 여기 3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2 외분점 하나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C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1대 2 외분점이잖아요. 그래서 1대2 외분점 하나, 3대2 외분점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78만에. 그래서 그거 하면 끝나죠. 그래서 A가 요거 얘를 C 프라임이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C 프라임 구하는 것은 1대2 외분점이니까 1대2 외분을 해보시면 2-1분의 하고 2가 빼기 2 하고 빼기 2 2-1분의 하고 6에서 6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C 프라임이 여기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3대2 외분점을 해보겠어요. 3대2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C가 3-2분의 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가 3이 6에서 빼기 1을 빼면 되니까 6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6이 18에서 2, 3은 6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이 C가 8,12가 하나 있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3대2, 1대2 소연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돼? 어떤 부분이 잘 안 돼? 저번에도 너 물어봤었잖아. 어디에서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처음에 C 여기하고 여기 잡고 이거가 잘 안 되는 건가?
어디 어떤 거? 이렇게 잡아서 했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위치를 잘못 잡았나? 보통은 이제 AB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AB가 기준이고 이거에 그러면 몇 배일까 하니까 이제 2배면 이렇게 뭐 3배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좋아요. 다음 한번 가볼까요? 또 있나요? 1등급 세 번째. 1등급 세 번째 평면 좌표 일상 세 번째 A가 2,3 B가 0,4 에 대해서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 외분이 A OAQ의 넓이가 16일 때 N분의 N의 값을 구하라. M이 N보다 크네. 이거네요. 해보자. 자, 봐라. 우리는 외분하는 점의 크기만 보아도 이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봐봐. A 대 B가 M 대 N이라고 했는데 M이 더 크잖아. M이 더 크다라는 말은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인데 이게 더 크다는 말은 A까지 거리가 더 멀다는 소리지. A까지 거리가 더 멀다는 소리니까 이쪽에 있다는 소리야.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Q가 있다는 소리지. 이게 M이고 이게 N이야. 이렇게 되어야 외분점이 M이 N보다 크다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렸을 때 얘기 주어진 게 뭐냐면 보자. OAQ의 넓이가 16. OAQ. 요거 넓이가 16이라고. Q를 잠깐만. 네. 우리 Q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OAB 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왜냐면 Q를 만약에 구한다고 한다면 Q의 좌표는 n-n분의 하고 m 곱하기 뭐 이거 n 이거 하고 n-n분의 하고 m 곱하기 4 n-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mn이 섞인 복잡한 식이 나올 건데 그 녀석 가지고 세 점 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라라고 하면 그 식이 신발공 공식을 써도 약간 좀 더럽게 나오겠죠. 그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OAB의 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OA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신발끈으로 가자. A가 B가 이거죠. 해보시면 신발끈 공식 다 알고 있죠? 0, 8, 0 그러면 8에서 0, 0, 0, 0 그러면 4네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4야. 이 넓이가 4인데 이 전체 넓이가 16이라는 12 전체 넓이 16 그러면 얘가 4면은 여기는 12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비율이 얘가 4고 얘가 12가 되려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1대 3이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윗변 길이비가 1대 3이어야 넓이 비가 4대 12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높이는 꼭지점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같은 높이잖아. 이거 알지? 그럼 얘가 1대 3인데 이게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1대 3이라고 치면 m이 몇인 거야? 4고 n이 몇이야? 3인 거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m 대 n이 4대 3이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n분의 n 4분의 3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이요? 5번째. 네? 5번째. 5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XY 가는 방정식 이 녀석을 만족하는 정수 XY 이거 빼기.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Y의 평면 위의 점 X, Y로 나타날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 합을 구하라. 대각선 길이의 합.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자, 한번 만들어보자. 정수 조건이니까 x가 있으니까 x하고 y는 반대쪽. x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1, y가 있으니까 여기는 1. 그 다음에 1이 있어야 되는데 빼기 1이 있으니까 빼기 1 없애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빼기 1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점이 2개 곱해서 2 나오는 건데 정수라는 말밖에 없나? 정수라는 말밖에 없네요. 갑시다. 1하고 2, 2하고 1, 빼기 1하고 빼기 2, 빼기 2하고 빼기 1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x 값은 요게 이제 넘어간다. x 플러스 1이 1 된다는 말은 0이잖아 x가. 그러면 y는 그러니까 한 개씩 빼면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0이고 빼기 2고 마3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좌표를 한번 모아보시면 이게 x, y인 거거든. 그래서 좌표를 모아보시면 0, 1, 1, 0, 빼기 2, 빼기 3, 빼기 3, 빼기 2. 자,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1, 0, 0,1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빼기 2, 빼기 3은 한 빼기 2, 빼기 3은 여기쯤 있으려나? 그 다음에 빼기 3, 빼기 2는 좀 더 없을까?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었다.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대각선 길이의 합, 두 대각선 길이의 합. 대각선은 이거와 이거니까 두 개를 한번 구해보시면 뭐하고 뭐지? 1, 0,1이랑 빼기 2, 빼기 3 이렇게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대각선이네요. 그죠? 구해보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몇이지? 4, 16, 루트 20, 2루트 5. 그 다음에 얘는 1, 1, 1, 루트 2. 아니 얘하고 얘지 생각해보니까 16, 4 얘도 2루트 5네요. 됐나요? 그래서 합은 4루트 5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이요. 없어요? 유형 10번에 두 번째 문제. 원망이에요? 직방의 유형 10선의 두 번째 이 녀석.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정삼각형 ABC가 있다. A가 직선 Y는 3x 위의 점이고 2,6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입니다. 이게 약간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해서 약간 이게 이런 느낌으로 생겼으나 잠깐만. 원점이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딱 그으면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수직 같지가 않는 조금만 더 높이자.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그래서 1이랑 이렇게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예,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고요. B하고 C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길이가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B의 좌표 구하고 C의 좌표를 둔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0,0이다로 두고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면 꽤나 복잡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OA의 길이 대 이 녀석을 만약 H라고 한다면 OA 대 OH의 길의 B는 2대 1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2 갔을 때 6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2칸 갔을 때 6칸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2대 1이니까 한 칸 갔을 때 3칸 떨어졌겠지. 한 칸 갔을 때 이 녀석이 3칸 떨어졌을 거야. 이해가 되니? H의 좌표는 한 칸 갔을 때 3칸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요. 됐어요? 이 라인 위에 있을 거니까. 오케이? H가 빼기 1, 빼기 3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기울기는 3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다 했죠?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됐나요? 1대2 요거 이제 1대2 쓴 거예요. 1대2니까 x하고 이거 비율도 1대2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또 있으니까 또는 없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그러면 여기쯤 하고요. 우리는 원방이나 마저 나가볼까? 원방을 다 나가고 예, 오늘 원방이나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8인가까지 했죠. 8까지 했나? 4까지 했어. 몇 가지? 4. 아, 4까지밖에 안 했구나. 아, 폴로니우스의 원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구나. 아, 폴로니우스의 원은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소연아 기억하니? 어떤 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죠? 어떤 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죠?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 평면 위에 두 정점이 두 개 있어야 돼요.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같은 녀석들을 모아놓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푸는 방법은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리면 그 두 정점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그 원의 지름이 되니까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한 다음에 그 원방 구해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위에 두 정점이 있고 비율이 같네? 그럼 아폴로니우스요.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5번 한번 해봅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해서 내분 찾아서 가면 쉽게 좀 풀리는 거고, 그걸 잘 모르면 자체의 방정식까지 구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게 되는 거고. 자, 5번 한번 볼까? 유형 5번 원이 6ay 자, 이게 X축에서 풀 때 양수 A의 값은 입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니까 플러스 Y는 3이겠죠? 하고 나머지 다 넘기면 해서 이거 이렇게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거 정리하면 8a 제곱 플러스 9 정도 나오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x축의 접한데 양수 a의 값은 입니다. 이거 중심이
빼기 콤마 3a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쯤 있냐면 마이너스 2 콤마 하고 3a니까 양수a라고 했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x축에 접하면 어떻게 생겼어 그림이? 뭐니? 이런 느낌으로 생겼지.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이 r과 뭐가 같아요? 이 r과 이거의 중심의 y좌표가 같죠. 그래서 r이 3a잖아. 여기서 보시면 r이 3a면 얘들이 r 제곱이지. 그러면 r 제곱은 이거 양변 제곱해 보시면 r 제곱은 9a 제곱인데 이게 뭐랑 같냐면 얘들이랑 같잖아. 8a 제곱 플러스 9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a 제곱이 9니까 a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하시면 될 텐데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3이다만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갈까요? 축에 접한다. 그래서 저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에 접할 때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봐라. 축에 접하면 만약에 우리가 x축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중심이 만약에 a, b라고 해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은 뭐죠? b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x축에 접하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밑으로 접해버리면 이 y좌표라는 것이 즉 이게 똑같이 만약에 그냥 a, b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y축의 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은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x축에 접한다 하면은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관계가 있는데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하면 반지름이랑 같아요. 반지름 무조건 양수여야 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쳐주는 거죠. 이게 이제 x축에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쪽에서 이제 접할 때는 문제가 없지. 여기가 a, b면은 r이 a다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쪽에서 접해버리면 r이 얘가 a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빼기 a다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반대쪽으로 접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게 이제 반지름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게 이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접하는지 밑에서 접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부호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저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유형 6번이요. 이거 뭐라 그랬냐면 두 원의 교점과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원방정식 하나를 적고 더하기 m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적어서 능력 만든다고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인데 얘가 뭘 지나? 1,0을 지나. 대입을 합시다. 1,0 대입을 하시면 0이니까 1 플러스 m에다가 1하고 0 집어넣으면 2 빼기 4.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m이 마이너스 2다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빼기 2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보시면 빼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로 곱하시면 y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원방인데 부호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원의 원방정식의 넓이는 이니까 반지름 구해봅시다. 이게 이거 3 넘어가면 3에다가 1 더하기 9겠죠? 그러면 넓이가 r제곱이 13이니까 13파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시작 봅시다. 그래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저거는 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7번으로 한번 가보자. 현의 길이
자, 이거와 직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의 AB에서 만날 때 AB의 현의 길이는 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4x 플러스 자, 이거요. 현의 길이 나오면 뭘 구해야 되죠? 봐봐.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우리가 이거 길이 구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요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반지름이다 정도는 할 거고요.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약간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 쓰면은 이 전체 길이의 절반이 나오죠. 이거 이등분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피타 써가지고 이제 이거의 절반 구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2 해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얘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중심이라는 문제 나오겠죠?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 하죠? 그러면 중심이 뭐냐면 2, 마이너스 1 반지름이 뭐냐면 3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D 구해야 돼. 이 D를 구하려면 얘하고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겠죠?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16 더하기 9 25 절대값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3 플러스 5라서 10 5분의 12네요. 됐어요? 요 거리가 그래서 2야.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겠어? 9에서 4 빼니까 5겠죠? 루트 5겠죠? 그래서 이거 절반이 루트 5니까 이 전체는 뭐겠어? 2루트 5겠죠? 됐나요?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저거 피타고라스에서 하는 거. 우리 8시부터 하는 거 맞죠? 8시부터 했는데 은근 빨리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치? 뭔가 빨리 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아닌가?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이거 8번이요. 원 이거가 접할 때 얘하고 자, 우리 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원에서 우리가 접한다 이거 나오면 뭐 쓴다고요? D 안 쓰고요. 뭐 한다?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이 반지름과 같다를 쓰잖아요.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여기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할 거라서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고요. 이거랑 0,0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그걸 보시면 루트 2분의 1 하고 절대값에 0 집어넣으면 k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반지름 2와 같아야 되겠죠. 이거 반지름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절대값 k가 2루트 2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겠다. 됐어요? 이 내용이 거기 양수 k니까 2루트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조공식은 꽤나 강력해서 웬만한 거는 저거 풀리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하실 때 위의 점으로도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위의 점 말고 기울기 주어졌을 때도 접선의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공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냥 D는 R이다를 쓰셔도 그 공식 써서 푸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웬만하면 뭐 좀 공식을 좀 써먹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D는 R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자. 9번이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는 얘랑 거의 같은 문제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말은 이렇게 해서 D가 아니지 D는 여기까지지. D가 이 R보다 작으면 되지.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더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D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넘어가시면 하고 0,0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10분의 절대값에 빵빵 집어넣으면 빼기 K. 얘가 반지름은 루트 10인데요. 이거보다 더 가까워야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가까우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됐죠? 그럼 양면은 루트 10을 곱하시고요. 이렇게 절대값은 부호 바꿔도 문제 없죠? 이런 거는 항상 빼기 K로 두지 말고요. K로 바꿔놓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K. 그죠? 자, 그럼 K 범위는 뭐다? 마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K의 개수는 9개, 9개, 1개 해가지고 19개. 다음으로 가자. 6번. 이거가 얘와 만나지 않기 위한 K 값은 이거 똑같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되지.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멀리 있으면 안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거와 0,0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4. 절대값에 빵빵 집어넣으면 K. 이 녀석이 반지름 2보다 더 멀면 되죠. 그럼 절대값 K가 얘가 2니까 4보다 더 크면 되니까 K는 마사보다 작거나 OR K는 4보다 크다 하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입니다. 64 11번 11번이요. 자,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거. 자, 얘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직선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래. 이거 D 썼네. 아, 귀찮게 왜 D를 썼지? 뭐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합시다. 이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거가 m제곱 x제곱 나오니까 이거랑 합치면 이거 2mn이 있겠지. 그 다음에 n제곱 있고 빼기 r제곱에서 능량이겠죠.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하면 0 되겠죠. 이 녀석이 그래서 요게 가. 일단 요게 가. 요게 가죠. 여기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이라고 했으니까 D를 쓰라는 소리인데 판별식은 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4분의 D가 아니라 그냥 D를 썼어요. 그러니까 B제곱 빼기 4AC를 한 거지. 그거 하면은 저거다. 예. 뭐 이거는 근데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D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4가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에 빼기 n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고 판별식이 는영이니까 얘가 는영이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4가 0일 리가 없으니까 얘가 0일 거 아니야? 이렇게가 0이겠죠? 이렇게가 0이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넘어가시면 r제곱에 n제곱 플러스 1이 n제곱이고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구하라는 게 n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n이라고 하면 n은 이라고 하면 여기에 뿔마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그렇죠? 뿔마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r제곱에 하고 m제곱 더하기 1인데 이 r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니? 그래서 이게 나야.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가나 구하면 끝나는 거죠? 문제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유형 12번을 해봅시다. 뭔가 왠지 빨리 푸는 것 같은 이 이상한 기분은 뭐지? 이상하다. 뭔가 오늘은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다. 자, 유형 12번 한번 해봅시다. 12번이요. 이거 뭐 공식을 다 유도할 건가 봐. 다 유도하려고 아주 그냥. 자, 이거가 똑같은 거죠. 이거에다가 P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 여기 얘기하는 거고 P는 x1, y1 이렇게 되는 거. 위에 점 있을 때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유도하는 거. 이거 유도하는 네모칸 증명 문제죠. 한번 봅시다. 이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면 OP와 L은 서로 보시면 이게 접선이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이죠. 그래서 당연히 OP랑 L은 서로 수직이야. 그래서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직. 나는 보시면 직선 OP의 기울기가 라고 했는데 OP의 기울기는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하면 되니까 OP의 기울기는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그러니까 X1 분의 Y1이죠. 요게 나야. 이게 나. 요게 가. 그 다음에 접선 L의 기울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L은 이거는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x1분의 y1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겠죠? 요게 답니다. 이게 나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하고 식 세워보자. 기울기 알잖아. 하고 멀지나 x1, y1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다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 양변에 y1을 곱할 거야. 양변에 y1을 곱하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x1, y1은 뭐 위의 점이야? 이거 위의 점이지.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래서 요게 성립해요. 그래서 이 x1하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자리에 r 제곱을 넣을 수 있어. 그래서 x1 하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최종적으로는 x1x를 왼쪽으로 넘기면 요게 이제 최종식이죠. 여기서 거기 이게 라, 요게 라, 요게 라고요. 그 다음에 위의 점이므로
이게 아니라 이게 라다. 어? 아니다. 이게 라네요. 이게 라고요. 그 다음에 적선의 방정식은 했을 때 요게 요 전체가 요게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게 뭐냐 하면은 뭐야 없잖아. 가나에 알맞은 것을 잘못 짝지은 것은 x1분의 y1 빼기 y1 다가 틀렸네요. 다가 빼기 y1분의 x1이 되어야 되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13번 빼기 3,1에서 3, 빼기 1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것 또는 이거일 때 이 녀석이 값은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봐봐. 위의 점 잡는 법, 기울기 공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저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D는 R 쓰는 방법,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써볼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 써볼까? 첫 번째가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 잘 고르셨습니다. 제일 복잡한 녀석을 고르셨군요. 한번 해봅시다. 위의 점을 이렇게 둬. 그러면 얘는 뭐 위의 점이냐면 이거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겠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 첫 번째. 두 번째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공식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위의 점이 이거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누가 지나는 거야? 이게 지나는 거잖아. 대입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y는을 쓸 수 있어요. y1은 하시면 넘어가면 3의 x1 빼기 5잖아요. 그래서 y1 자리에 요거를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대입하는 거거든요. 대입하시면 x1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9x1 제곱 빼기 15니까 30x1 더하기 25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시면은 10x1 제곱 30x1 플러스 20 10으로 나누면 x1이 1조는 2가 나오고요. 1 넣으시면은 y1이 y잖아요. 2 집어넣으시면은 y1이 1 나오죠. 됐니? 자, 그러면 접점 두 개를 구했어요. 뭐냐면 1,2와 y2와 2,1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구하면 끝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하고 빼기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할까? 1하고 빼기 2 집어넣으면 x 빼기 2y는 5다가 하나 있고요. 2하고 1을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y는 5다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의 점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보통 물어보는 거 중에서 그 점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위의 점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복잡하긴 하죠.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접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접점을 구할 수 있죠. 구하고 나서 대입해서 접선을 구하잖아요. 접점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기울기 공식이거나 아니면 직선은 D는 R 이거 같은 경우는 기울기 공식은 그 기울기 관련 뭐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조건 같은 게 주어지면 얘를 쓰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접하는 접선의 두 접선의 기울기에 뭐 예를 들어 뭐 곱이라기보다는 두 접선의 기울기에 두
두 접선의 교육이가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얘를 쓰는 게 낫고요. 아니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D는 R이다 쓰시면 됩니다. 이걸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한다는 소리잖아. 얘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요거하고 이 원에 D는 R이다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뭐 내가 선호한다고 해서 하나만 쓴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지금 이제 요 문제 풀 때는 가능한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구체적인 걸 묻는 문제에 가면 걔를 안 쓰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그렇게 되니까 이 적절하게 요 세 가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해봅시다. 예. 13번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 15, 16, 17 4까지 마무리를 해보자. 14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극선의 방정식 제가 한번 구해준 적 있지 않나요? 어때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윤서야 혹시 기억나니? 어떤 거냐면 이거 원방이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있는데 얘 연결하면 이거고 얘 연결하면 이건데 접점 생기고 접점 생기는데 접점 두 개 연결한 이 직선 구하는 거 해준 적 있지 않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잘 안 나? 아하, 소연이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뭐냐면요.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요거가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이 2,3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유도를 먼저 한번 해볼게. 어떤 유도를 해볼 거냐면 봐봐. 원방이 1번을 먼저 시켜놓고 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 바깥에 x1, y1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많이 했잖아. 여기서 이제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든 접점을 구하든 이런 건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접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접점과 이 접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요건데요. 요 녀석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저게 극선이에요. 극선. 극자가 약간 일본 원래 이제 한국 그 수학 용어들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한국 수학 용어들은 대체로는 일본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약간 일본식 한자가 많아요. 뭐 접선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극선이라고 했을 때 저 극자도 약간 그 일본식 한자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극선이라고 하는데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은 봐봐. 이거 위의 점을 우리가 원래는 x2, y2나 x3, y3 이렇게 잡는데 헷갈릴 거니까 이거를 a, b라고 하고 요거를 c, d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 a, b라면 저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는 r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서 접선 그은 거, 이거에서 접선 그은 거 이렇게가 둘 다 접선인데 얘들이 뭘 둘 다 지나? x1, y1을 지나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x1, y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x1 이렇게 대입을 하면 성립하는 거지. 요거 따라와요?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cx1 더하기 dy는 r제곱. 됐니? 그래서 얘네 둘이가 둘 다 성립하는데 우리가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 모양은 약간 공통적인 모양이잖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약간 모양이 아하 그러니까 이 x1이랑 y1이 공통이고요. a하고 b가 들어가는 녀석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이렇게 적는다면 x1 더하기 y1은 R제곱이라는 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a, b를 집어넣은 것과 c, d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녀석에 a, b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요. c, d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 거야? a, b랑 c, d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 a, b랑 c, d를 지나는 직선, 즉 극선. 이게 뭐다? 이거다.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 헷갈리지? 안 헷갈리네요. 이게 공식 자체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죠? 다른 건 뭐냐면 저 x1, y1이 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야. 원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이 나오지만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에서 저렇게 해서 이 공식을 써서 저걸 만들어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접점 두 개 연결한 직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안 쓰고 만약에 저거를 해서 저렇게 하려면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거 저거 하듯이 요거 하듯이 요게 이제 외부의 한 점에서 우리 위의 점에서 이거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듯이 접점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 접점 구한 거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이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공식에 또 위담이 뭐겠어요? 공식은 한 방에 딱 넣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점 두 개 구해가지고 두 개 연결해서 직선 안 구하고 뭘 구하면 된다? 그냥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2,3에서 이렇게 긋잖아. 그럼 이 주황색 직선은 그러면 뭐겠어? 이게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둡시다. 되도록이면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외우지 않으실 거면 요 과정을 거쳐서 점 두 개 구해가지고 저거 구하셔야 되니까 좀 귀찮겠죠? 그래서 귀찮은 게 싫으시면 외우시고 나는 외우는 게 더 귀찮다 하시면 안 외우시고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공식이랄 게 사실 이거는 따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원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잖아. 위의 점 공식을 그냥 약간 딴 데도 활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게 극선의 방정식 공식이다. 기억해 둡시다. 다음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으로 갈게요. 원방이 뒤로 갈수록 슬슬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슬슬 올라가지 않니?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녀석은 누구냐면 이거 15번째 유형입니다. 점 A가 0,2에서 x제곱 더하기 8a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 값은 입니다. 해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접선 외부의 한 점에서 그었을 때는 세 가지로 보통 풀 수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조건이지 이거. 그러면 기울기 공식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 오케이. 우리는 기울기 공식을 쓸 거예요. 기울기를 m으로 잡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기억하시죠? r이 뭐냐면 2루트 2야. 그래서 2루트 2 하고 m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기울기 공식. 얘가 근데 뭘 지나야 돼? 0,1을 지나야 돼. 대입을 하시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2루트 2를 안으로 넣자. 얘가 루트 8이잖아요. 그죠? 루트 8이니까 여기다가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의 값은 네 이거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양면 제곱하시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됐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m에 관련된 식을 구했을 때 m에 관련된 식으로 잡았을 때는 이 접선을 지나는 점을 하나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죠? m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m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접선이 나오는 방식으로 풀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0,a라고 하여 a에 현혹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0,a를 대입을 하고 우리는 m 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면을 제곱을 해서 m 값 구하는 방향으로 왔죠. 이렇게 이제 구하는 식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이 2차 방정식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지.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m1이랑 m2라면 요 녀석이 요거를 만족하는 두 접선일 건데 얘네 둘이가 뭐라 그랬냐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만족하는 이 m1과 m2는 서로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어떻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따라와요. 그러면 두 근의 곱 해보시면 이거가 8분의 8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1 근각일수로 그러면 8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8 a 제곱은 16 a는 4겠죠. 풀만한데 거기 양수라는 조건 있죠? 양수 a 이게 15번입니다. 16으로 한번 가볼까? 3,5에서 여기에 있는 접선의 접점을 자 이거에서 3,5에서 여기에 있는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AP의 길이는 입니다. 먼저 해볼까요? 원부터 만들게. 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생각. 자 3,5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이게 P래. 이거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이란 말이야. 요 길이. 이 길이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은 알아. 이게 루트 5에. 그럼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하면 될까? 이거요. 쓰면 되잖아. 그죠?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랑 얘 사이 거리잖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16 9, 5네요. 그죠? 여기가 5네요. 그럼 이 길이는 뭐겠다? 25, 5, 20, 2루트 5 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 16번. 그래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중심 사이 거리가 필요해요. 요걸 구하시면 피타로 쓸 수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 가자. 17번 이거 자 이거 위의 점 P와 O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1.5거든? 1.5 P라는 애는 이 원 위를 뺑뺑뺑뺑 돌아. P가 여기를 뺑뺑뺑뺑 돌아. 그러면은 여기 뭐 요런 데 있으면은 5까지의 거리는 뭐 요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있으면 좀 가깝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겠지. 아니면 이런 데 있으면 좀 멀게 되고 그죠? 이런 데 있으면 좀 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이야.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가 이제 언제 제일 가깝냐 하는 거잖아. 대충 한 여기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확히 구하고 싶으면 얘랑 얘를 관통하게 연결을 하시면 봐라.
이거 중심이 4,3이니까 원점 그 5에서부터 4,3까지 거리하면 이게 5잖아요, 그죠? 맞니? 근데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겠지. 보여요? 여기 제일 가깝겠지. 제일 먼 점은 어디겠어? 여기겠죠. 됐니?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는 여기 5에서 반지름이 2니까 5에서 2만큼 뺀 점이 요게 제일 가까울 때잖아. 즉 제일 가까울 때는 거리가 3일 때일 거야, 맞지? 그리고 제일 멀 때는 5에서 2만큼 더 갔을 때가 거리가 제일 멀겠지. 그래서 제일 먼 거리는 7일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3, 최대값은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m 더하기 라지 m 하시면 이게 10이다.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인 거지. 봐봐. 우리가 원에 관련해서 이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같은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여기서도 이 원 위를 P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냐 이런 걸 구할 때는 항상 움직이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중심 기준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놓고 플러스 R 빼기 R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뺑뺑 돈다 싶으면 얘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보세요. 아시겠지? 자, 다음 17번은 했고 18번이요. 자, 원 이거와 자, 이거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m.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부터 이니까 9. 자, 저 직선은 기울기가 4분의 3 정도 되니까 원이 보자, 요 정도에다가 원 여기쯤 할까요? 4분의 3 정도 되는 직선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을 합시다. P가 여기를 또 돌아요. 근데 언제 여기랑 제일 가깝고 언제 여기랑 제일 머냐 이거거든. 오케이? 그럴 때는 항상 또 제가 뭘 보라고요? 돈다 하면 중심 보라고. 오케이? 아까 이거 생각을 합시다. 여기랑 중심까지 거리 구했던 것처럼 직선이니까 직선과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했더니 이거를 연장을 하시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봐봐. P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직선이랑 제일 가깝겠죠. 보이시죠? P가 그럼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멀겠지.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점에 있을 때는 이 직선을 좀 가까이 당겨 보시면 우리가 이런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요 점을 정확히 접점으로 가지는 직선 하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P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전부 다 원위의 다른 점들은 전부 다 이 점보다 뒤에 있잖아. 당연히 이 직선까지 거리가 더 멀지. 반대로 이쪽에 와서 여기 정확히 수직한 여기 접하는 접점을 딱 그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P라고 생각을 하면 원위의 다른 점들은 이 P보다 전부 다 가까이 있지. 이 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 직선, 이게 제일 가까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우리는 이제 뭘 구한다?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요게 직선이죠. 그리고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야.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9하고 16이니까 25분의 절대값에 2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6, 4, 10 더하기 15 5분의 25니까 5겠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5겠죠. 반지름이 얼마나? 아까 3이었지. 제일 가까운 거리는 얼마겠어? 2겠지. 제일 먼 거리는 얼마겠어? 5에다가 3 더한 8이겠지. 됐나요?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고요. 만약에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요. 만약에 접선의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원방이랑 연립해가지고 접점 이거 만나는 점 두 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근데 복잡하겠죠? 왜냐면 연립해야 되고 이거 2차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랑 이거에 내분점 찾으면 되죠. 3대2 내분점이잖아 이게. 맞죠?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거랑 이거에 7대2 외분점이죠. 보이시나요? 7대2.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내분 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점이랑 요점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내분 외분으로 못 구하지 않을까? 얘는 이거 직선의 방정식 이거 구해서 연립하든지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됐나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원방에 대한 내용을 얼추 다 해봤습니다. 이 원방은 꽤나 복잡하고 난이도가 어려울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꽤 어려우니까. 요거 연습을 잘 하셔야 원방 쪽 파트를 무리 없이 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